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4월 1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 오랜만에 바깥 날씨처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9%에 가까운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도 0.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동차 관련주가 모처럼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는 바이오주하고 또 트럼프 관련주들 이쪽만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은 결과적으로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오늘은 그렇게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간만 나홀로 2,000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틀 동안의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상당히 매도 규모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조만간에 어떤 수급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내심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오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록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다만 최근의 매도세가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수급 변화도 계속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미약했지만 양매수가 들어왔고 현대차도 모처럼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한국전력,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도 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현대차, LS,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정치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지만 추세를 볼 때는 한 차례 21선에 걸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0.6%로 상승 마감했지만 여기 보라색 선이 21선이거든요. 지난 3월 말 당시에도 21선 근처까지 반등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거기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21선 근처에서 위에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생각보다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물론 저는 투자를 할 때 차트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재료만 가지고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적절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료적인 측면을 보면 확실히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구간을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 취임 당시부터 작년 11월부터 관세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었고 노출된 기간이 무려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로 관세 유예를 해줌으로써 최악의 구간을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거는 재료적인 측면이고요.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본다면 지금 제가 하나의 추세를 그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하나의 추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강조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종목이 추세를 바꿨는지 이게 뭐 상승 방향이던 또는 하락 방향이던 지수와 개별 종목이 추세를 바꿨는지 저는 그 변곡점을 읽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 관점에서 보면 며칠 동안의 조금은 안정세를 찾음으로써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추세는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3개월간 이어진 이 추세 있죠? 그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한번 중요하게 보시고요. 실제로 또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더 시장에 훈풍이 불 수도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어제는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종가는 시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더라도 S&P 500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돌파했다 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나의 명확한 추세가 보일 것이고요. 지금은 며칠 동안 반등이 나온 위치이니까 그 추세 하단까지 상승폭이 그리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스닥과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기업들은 대표 시총 비중이 반도체 쪽에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나스닥하고 반도체 이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본 시장을 보면 오늘은 1.1%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만 보합이네요. 자, 어쨌든 저는 재료와 기술적인 부분들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시장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깨지고 나서 시장은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은 5일선과 11선을 돌파했고 21선 근처까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나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한 차례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스닥처럼 지금 하나의 추세는 보이지 않지만 RSI 지표가 5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또 내일이면 21선이 내려오겠죠? 그럼 종가가 2500포인트 근처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부터는 21선과 거의 맞닿은 위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에서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또 우리가 하락장만 놓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지금이 추세 하락장이라면 물론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깨졌을 때는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그 반등 폭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는 거예요. 작년 8월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지만 RSI 지표는 50포인트 근처까지 거기까지 올라가고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해서 작년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지수의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RSI 지표를 봤을 때는 50포인트 근처가 하락장에서는 고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인지 또는 작년 말처럼 하락장인지 그거는 확실하게 시장이 지나고 나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작년 말과 같은 비슷한 시장이라면 코스피 지수는 RSI 지표가 5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그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의 약세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거의 48포인트 정도? 그 정도 올라온 위치에 있고 또 내일부터는 21선하고 맞닿는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볼 때는 주가가 한 차례 꺾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한 차례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추세를 완전히 돌리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이죠. 자, 삼성전자의 흐름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은 미국에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도 들지만 그 관세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에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적으로 베팅이 된다면 지수도 다시 꺾일 수가 있고 당연히 지수가 꺾인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도체 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지수를 추종하는 업종들로 하여금 많은 매물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특히 반도체 쪽은 조만간에 발표될 여지가 있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 그 포인트를 중요하게 살펴보시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현대차의 흐름을 봤을 때 3월 말쯤이었죠.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으로 갔었고 트럼프와 함께 대미 투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한 차례 크게 급등을 했었고 장중한 때 무려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거의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좋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 발표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자동차 관세율이 발표가 되었고 그게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겠지만 현대차처럼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충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생각을 벗어나는 그 관세율이 발표가 된다면 물론 현대차처럼 빠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종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사고를 열어두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률적인 부분이 큰 것이 있다면 이쪽에 당연히 베팅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나의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가 있는 만큼 늘 반대의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전략 수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쯤에 발표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알려져 있는 것은 빠르면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거의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세율이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상승 쪽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지금 구간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나는 현대차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다소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발표하고 나서 투자하는 것도 늦지 않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알래스카 LNG 관련주도 시장을 굉장히 주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한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최근 들어 알래스카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21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 있죠? 이쪽은 대부분 21선을 돌파했고요. 오늘도 가파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의 잊혀졌다고 해도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조만간에 어떤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정들도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랜만에 정말로 날씨가 맑았었는데 주식시장도 계속 맑은 시장이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